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단어 파트, 그러니까 품사 파트의 합성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품사 공부할 때요, 다양한 체계로 자꾸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체계를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구성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단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 그 다음에 어근과 어근 또는 어근과 접사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복합어가 있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이기 때문에 문제 나올 게 거의 없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합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뉩니다. 이 파생어는 어근하고 파생 접사가 합성한 건데, 이 접사가 뒤에 오면 꼬리에 붙었다라고 해서 접미사, 그 다음에 파생 접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역시 당연히 파생어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파생 접사가 머리에 오면 접두사, 이렇게 해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떤 파생 접사가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또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합성어는요, 어근과 어근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파생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법을 합성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이 합성어 파트에서의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위에 개념들이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고요. 이 합성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를 기준으로? 품사를 기준으로 합성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근이 갖는 품사에 따라서 이제 합성어 같은 경우는 품사가 결정되는데요. 합성 명사라던가 동사라던가 형용사라던가 관형사라던가 부사, 이런 것들이 품사에 의해서 분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근과 어근의 이 의미적 결합 방식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이 의미적 결합 방식은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단어에서 의미가 보이기 때문인데요. 의미가 동등하면 대등 합성어, 그 다음에 의미가 한쪽에 종속되어 있으면 종속 합성어, 그 다음에 의미가 어근과 어근의 의미를 벗어나서 제3의 의미를 가질 때는 융합합성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어근과 어근의 형식적 결합 방식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합성어가 바로 이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적 결합 방식과 형식적 결합 방식이 다르고, 이것에 의해서 비통사적 합성어 또는 통사적 합성어가 나눠지는구나, 여기까지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울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사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우리말에서 문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란 어떤 의미냐면, 국어의 정상적인 문장 구성과 일치하면 통사적입니다. 그럼 비통사적은 뭐냐면, 이거 안일비자인데요,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문장이 안 되는 걸 보고도 비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안일비자입니다. 문장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 또는 문장 구성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식은 통사적 합성어지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 개념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시들을 보고 어떻게 정상적인 단어 배열 방식을 갖는지, 또는 정상적인 배열 방식에 어긋나는지를 각각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자, 새해 작은 형 힘들다 돌아가다를 우리가 어근과 어근으로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우린 직관적으로 새와 해, 그 다음에 작은과 형, 그 다음에 힘들다는 뭐겠어요? 힘이 들다는 거니까 힘들에다가 어말어미 다가 결합된 거고요. 돌아가다는 돌아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에다가 가, 그 다음에 어미 다가 결합된 그런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 배열 방식을 보면은요, 이 새 같은 경우는 new, 새 옷, 새 신 할 때 그 의미는 관형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형사 플러스 명사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새 신이라는 말을 할 때 여기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새해는요, 관형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국어의 문장 배열 방식과 일치하는 형태로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어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 배열 방식이 바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럼 작은형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작다라는 용언, 형용사는 용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었죠. 자, 그러면 용언의 관형사형과 뭐가? 형이라는 명사가 결합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나 예쁜 옷을 입었다. 이것과 마찬가지의 배열 방식입니다. 예쁘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옷이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힘들다 같은 경우는요. 힘이 들다라고 풀어서 볼 수 있는데 힘이 들다는 주어와 뭐예요? 서술어로 구성이 됐죠. 철수가 가다와 같은 문장 배열 방식은 너무 우리한테 당연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사적 합성어의 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용언, 어간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연결, 어미가 붙은 것입니다. 아라는 어미가 붙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용언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버리고 가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버리다에 연결어미 고가 붙어서 용언이 오죠. 이런 거는 우리한테 익숙한 국어의 문장 배열 방식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비교되는 바로 이 부분,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떻게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에 어긋나는가, 그것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접칼, 오르내리다, 부술비 같은 경우는 자, 어근을 나눠보자면 접 플러스 칼, 그 다음에 오르내리다 같은 경우는 오르 플러스 내리 플러스 그 다음에 어미 다가 붙은 경우고요. 부술비 같은 경우는 부술 플러스 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이것들이 통사적 구성에 어긋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지 볼 텐데, 자, 우리가 접칼,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정상적인 문장이라면 접은 칼을 뭐 잡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어떻게 됐어요? 생략이 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없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르내리다는요, 사실 이거죠. 우리 오르고 내리다 해야 되죠. 그래서 고라는 연결어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연결어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뭐와 비교되냐면 이 돌아가다와 비교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다 같은 경우는 이 아라는 연결어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니은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술비 같은 경우는요, 부사입니다. 여기서 부술부술이야. 부술부술. 근데 우리 부술부술비라고 얘기하나요?
부슬부슬 비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왜냐면 이 부사는요 주로 뭐를 꾸미냐면 서술어를 꾸며요. 그래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다 할 때 이 서술어를 꾸며야 되는데 여기서는 부사가 특이하게 명사와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명사랑 결합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부분에서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빨리 달리다, 예쁘게 꾸미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사실 이 비동사적 합성어가 훨씬 더 적습니다. 하지만 더 응집된 어떤 결합성을 가지는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별, 그 다음에 그것을 뜯어서 보는 과정까지 해봤는데요. 이 부분 공부할 때 교과서라던가 내가 풀고 있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는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사를 배울 때 모든 단어가 다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구분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많은 단어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만 잘 나오는 그런 단어들, 그것들만큼은 제대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